안녕하세요, 선생님. 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께 한 가지 솔직한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해요. 혹시 요즘 누군가의 손을 잡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배우자의 손을 꼭 쥐어본 게, 자녀의 등을 토닥여준 게, 아니면 그냥 누군가가 내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준 게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다면 선생님, 그건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지금 선생님의 몸과 마음에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오늘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 한국 시니어 건강 관련 조사를 보면요. 50대 이상 분들이 건강을 위해 연간 평균 180만 원을 영양제와 보약에 쓴다고 해요.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지난 한 달 동안 가족 외 누군가와 의미 있는 신체 접촉, 그러니까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한 경험이 없다고 답한 분이 무려 68%였습니다. 보약은 매달 챙기는데 스킨십은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분들 제 주변에도 계세요. 70대 초반이신 박 선생님은 관절이 좋지 않으셔서 매일 아침 보약을 한 봉지씩 챙겨 드세요. 침도 맞으시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씨, 난 요즘 왜 이렇게 자꾸 시무룩한지 모르겠어. 아픈 것도 아닌데 몸이 자꾸 무거워.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선생님, 요즘 가족이랑 자주 연락하세요?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애들이 바쁘지. 괜히 전화했다가 짐이 될까 봐서. 선생님, 혹시 이 말이 마음에 걸리세요? 오늘 영상에서 저는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과 뇌는 보약보다 스킨십을, 영양제보다 따뜻한 접촉을 훨씬 더 간절하게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완벽하게 과학적인 이유라는 것을요. 끝까지 함께 봐주시면 선생님의 건강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 우리 피부, 그냥 몸을 감싸는 껍데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에요.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감각기관이에요. 성인 기준으로 펼치면 약 1.7에서 2제곱미터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정보 수신 안테나랍니다. 그리고 이 피부에는 수백만 개의 신경 수용체가 촘촘히 박혀 있어요. 이 수용체들이 하는 일이 뭐냐고요? 바로 접촉을 뇌에 전달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 손을 잡는 순간 피부의 신경이 뇌에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뇌에서 즉시 반응이 일어나는데 바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예요. 옥시토신, 선생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친구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랑 호르몬, 포옹 호르몬이라고도 부르고요. 더 중요한 별명은 바로 치유 호르몬이에요. 이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뚝 떨어져요. 코르티솔은 우리가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이게 만성적으로 높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수면 장애가 생겨요. 그런데 단 20초의 포옹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둘째, 혈압이 낮아져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100명이 넘는 성인을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한 그룹은 10분간 파트너와 손을 잡고 20초 포옹을 했고, 다른 그룹은 그냥 조용히 앉아만 있었어요. 실험 후 혈압을 쟀더니 포옹을 한 그룹이 수축기 혈압이 평균 5포인트, 심박수도 분당 3회 낮게 나왔어요. 30분씩 걷는 운동과 비슷한 효과예요. 셋째, 통증이 줄어요. 피부 접촉은 천연 진통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킨십이 통증 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어요. 관절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하시는 선생님들, 혹시 요즘 배우자의 손 한번 잡아보셨나요?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스킨십은 뇌를 직접 바꿔요. 선생님, 지금부터 제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1950년대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당시 미국의 일부 고아원에서는 아기들이 이상하게 자꾸 죽는다는 보고가 잇따랐어요. 이상한 건 이 아기들이 먹을 것도 충분하고 위생 상태도 깨끗했거든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고아원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기존대로 위생적이고 규칙적인 수유만 했어요. 다른 그룹은 간호사들이 하루에 여러 번 아기를 직접 안아주고
등을 쓰다듬고 피부 접촉을 늘렸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안아준 그룹의 아기들 체중이 더 빨리 늘었어요. 면역력도 높아졌고요. 반대로 신체 접촉 없이 자란 아기들은 음식을 충분히 먹여도 성장이 더뎠고 심한 경우 감염에 취약하거나 발달이 늦어졌어요. 이게 바로 피부 굶주림 또는 촉각 결핍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선생님, 중요한 건요. 이 피부 굶주림, 아기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심해져요. 왜냐고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선생님, 솔직히 여쭤볼게요.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안아달라고 매달렸잖아요. 배우자와 손을 잡고 시장도 다녔잖아요.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자녀는 독립했고 배우자와는 각방을 쓰시는 경우도 많고 퇴직 후엔 직장 동료들과의 접촉도 끊어졌죠. 여기에 우리 문화 특성상 나이 들수록 스킨십은 민망한 것, 애들도 아니고 스킨십이 웬 말이냐 이런 인식도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스킨십이 줄어드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몸에서는 3가지 나쁜 일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첫 번째, 옥시토신 분비가 줄어들면서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돼요. 두 번째,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서울대 노인건강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접촉이 현저히 적은 65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2.7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세 번째, 인지 기능이 떨어져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정서적 고립과 촉각 결핍이 지속되면 이게 치매 위험과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핀란드 투르크 대학교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 400명을 7년간 추적한 결과 신체 접촉이 많고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무려 46% 낮았어요. 보약으로 46%라는 수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왜 우리 세대가 유독 스킨십에 더 굶주려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세대는요, 참는 게 미덕인 시대를 살았어요. 아버지한테 안아달라고 하면 뭔 소리야 라는 말을 들었고 힘들다고 표현하면 나약하다는 소리를 들었죠. 감정 표현 자체가 억압된 문화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스킨십이 줄어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라고 여기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적 허기라고 불러요. 배가 고픈 걸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배가 고픈 것 자체에 익숙해져 버린 상태. 그래서 더 위험해요. 자, 여기서 제가 정말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을 했어요. 건강한 성인 404명을 모집한 다음 먼저 스트레스와 갈등을 경험한 날 포옹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매일 기록하게 했어요. 그 다음 실험 참가자 모두에게 감기 바이러스를 코에 직접 투여했어요. 선생님, 결과가 어땠을까요? 포옹을 자주 받지 못한 그룹과 자주 받은 그룹, 두 그룹에서 감기 증상의 심각도가 확연하게 달랐어요. 포옹을 자주 받은 그룹은 감기에 걸려도 증상이 훨씬 가벼웠고 회복도 빨랐어요. 연구팀은 포옹이 스트레스를 완충시켜 면역 기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결론 내렸어요. 즉, 스킨십은 바이러스를 막는 방패예요. 선생님, 겨울마다 독감 예방주사 맞으러 가시잖아요. 그것만큼, 아니 그것과 함께 하루 한 번 배우자나 가족과 포옹하는 것도 진짜 예방약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지혜의 처방전을 드릴 시간이에요. 나이 들어서 스킨십을 어떻게 해? 라고 하시는 선생님.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스킨십은 포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요. 처방 1, 3초 손 잡기, 가장 쉬운 스킨십 시작법.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저녁에 소파에 앉아 TV 보실 때 배우자의 손을 3초만 잡아주세요. 갑자기 왜 이래? 하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오늘 삶의 지혜 영상 봤는데 손 잡는 게 보약보다 낫대. 하시면서 슬쩍 잡으시면 돼요. 웃음도 나오고 옥시토신도 나오고 일석이조예요. 버지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이 감소하고 뇌의 위협 반응이 줄어드는 것이 MRI로 확인됐어요. 3초 투자. 이거 진짜 가성비 최고 보약 아닌가요?
처방이 쓸어주기 10회 혼자서도 가능한 자기 스킨십. 혼자 사시는 선생님 또는 배우자와 감정이 불편한 시기에 계신 선생님께 드리는 처방이에요. 자기 몸을 직접 스킨십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쪽 팔을 각각 위에서 아래로 10번씩 천천히 쓸어내려 주세요. 이걸 자기 위로 터치라고 해요. 스위스 바젤 대학교 연구에서 이 자기 스킨십이 타인의 접촉과 거의 비슷하게 옥시토신을 분비시키고 불안과 우울 증상을 완화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자신의 몸에게 오늘도 고생했어,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며 쓸어주세요. 처방 3. 손자 손녀 돌보기, 세대를 넘는 치유. 자녀보다 손자 손녀가 훨씬 편하게 스킨십이 가능하죠. 손도 잡고 안아주고 업어주기도 하고요. 놀라운 건 이게 손녀만 좋은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똑같이 치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서 손자 손녀를 정기적으로 돌보는 조부모는 그렇지 않은 조부모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유의미하게 느렸고 우울 지수도 낮았어요. 처방 4. 반려동물 쓰다듬기, 가장 부담 없는 스킨십. 사람이 부담스럽다면 반려동물도 훌륭한 스킨십 파트너예요. 반려동물을 쓰다듬을 때도 옥시토신이 분비된다는 건 여러 연구에서 증명됐어요. 더 재미있는 건 쓰다듬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쓰다듬을 받는 강아지도 옥시토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서로가 치유받는 거죠. 키우기 어려우시다면 주변 지인의 강아지와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처방 5. 체조 또는 마사지 모임, 사회적 스킨십. 선생님, 혹시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건강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세요? 거기서 옆 사람과 어깨를 두드리고 스트레칭을 같이 하고 손을 맞잡는 동작들,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전부 스킨십이에요. 이런 사회적 신체 접촉이 만성 통증을 줄이고 우울증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발 마사지를 해드리거나 손 마사지를 해드리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꼭 참여해 보세요. 배우거나 해드리는 건 모두 효과가 있어요. 선생님, 오늘 저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스킨십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다. 포옹 하나가 코르티솔을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높이고 뇌를 보호한다. 피부 굶주림은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지지만 우리는 그걸 원래 그런 것으로 착각한다. 그리고 손잡기, 쓸어주기, 반려동물 쓰다듬기, 손자 손녀 안아주기. 어떤 방법이든 좋다. 선생님, 오늘 영상을 보신 뒤에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아무도 안 안아줬지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요. 그건 선생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시대가, 우리 문화가 스킨십의 가치를 너무 오래 과소평가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아요. 오늘 저녁 딱 하나만 해보세요. 배우자의 손을 3초 잡아주세요. 자녀한테 전화해서 보고 싶다 한마디만 하세요. 강아지가 있으면 오늘 좀 더 오래 쓰다듬어 주세요. 그 3초가 보약 한 달치보다 더 소중할 수 있어요. 지혜가 드리는 오늘의 처방 기억하셨죠? 터치 하루 한 번, 마음도 몸도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혼자 보시지 말고 배우자, 선생님 또는 자녀분들과 함께 봐주세요. 영상 하나가 한 가정의 스킨십을 살릴 수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